출발! 자, 이제 또 오늘도 역시 또 신나게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갈라타사라이 오바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승으로 또 5.7배가 적중이 됐지만은 도르트문트 오바가 안 나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고요. 어제는 조금 이제 유벤투스보다는 갈라타사라이 프렌 약간 역배 가능성도 역시 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홈 경기는 상당히 또 강해요. 근데 유로본토 원정에서는 조금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또 유벤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근데 조금 대승을 거뒀죠. 아무튼 또 요 경기는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 또 레알 에스파냐와 또 LAFC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네, 전두환 조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상당히 또 안 된다. 자,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북중미 챔스입니다. 북중미 챔스도 또 아시다시피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리도 아침이나 요런 일정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지만은 북중미 내에서 상당히 또 이제 또 권위가 있는 대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레알 에스파냐 같은 경우도 지벤저로 이제 약간 온두라스 팀이에요. 온두라스 팀인데 지금 개막하고 나서 5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3승 2무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역시 최근에 또 득점력도 상당히 또 일단 좋은 템포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AFC 지금 이제 뭐 작년에 또 서부 컨퍼런스 3위를 조금 기록을 했고, 역시 또 올 시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산투스 감독 체제로 조금 변화가 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감독 변화가 있긴 했지만은 원래 또 LAFC의 또 수석 코치였어요. 수석 코치로서 또 이제 조금 바로 또 승격이 됐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또 그런 LAFC의 공격적인 기조를 그래도 조금 반영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뭐 손흥민과 또 부안과 요 공격자들과 함께 여러 조금 이제 나머지 선수들도 조금 영입이 조금 잘 된 내용으로 올 시즌도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또 LAFC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물론 또 레알 에스파냐가 상당히 또 시즌 출발이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또 최근에 또 MLS 팀들과의 또 이렇게 또 이제 또 북중미 챔스에서는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패턴들이 조금 좋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뭐 양 팀들의 맞대결이 또 이제 처음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LAFC 우세를 저는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맞아 보인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선수 퀄리티에서도 조금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또 레알 에스파냐도 뭐 나름 또 이제 에르난데스나 부엘토 이런 자원들의 공격진들은 상당히 또 준수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또 늘 이제 약간 미국 팀들 상대로는 조금 열세를 또 이 북중미 챔스에서 또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홈빨이라 하더라도 저는 LAFC의 전력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리그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일정 수준의 또 약간의 피로도가 조금 발생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또 아직 MLS는 이제 또 주말에 또 오픈을 하죠. 그런 애들이 좀 있는 만큼 역시 또 일단 준비를 좀 상당히 또 조금 잘해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이제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LAFC도 실제 약간 닭공롤 대비해서 역시 수비적인 실점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조금 필요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정 실점 또 북중미 챔스 원정에서는 조금 실점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2.5발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고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요. 핸디 값도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LAFC 사이드나 또 오바 사이드 한번 또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또 고려하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안양정관장과 동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정관장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부상 이슈가 조금 있죠.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뭐 가드진들의 부상 이슈가 조금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좀 어지럽게 경기가 조금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박지훈이 지난 경기 때 이제 허리 통증으로 뭐 경기 중간에 약간 조금 이탈을 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 허리 통증이 약간 이제 오늘 경기 과연 또 출전 여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난 경기 또 1분 44초만 뛰고
교체가 됐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박지훈이 없다면은 지금 현재로 리딩 가드 포지션에서 상당히 또 문제점이 조금 발생을 할 수 있다. 변준영도 지금 빠져 있고요. 박지훈도 조금 없다면은 조금 경기 자체가 조금 원활한 패턴을 조금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동부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정관장전에 조금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3승 1패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상대전에서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은 역시 또 이제 약간 양 팀들의 리바운드 지표입니다. 물론 또 정관장도 최근에 또 리바운드에서 상당히 또 힘을 내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은 동부는 또 기본적으로 지면적으로 또 리바운드 지표에서는 또 리그 내에서 창원LG 못지않게 상당히 또 수위권의 리바운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좀 없고요. 또 정관장이 또 오늘 리딩가드 부재 이런 부분들은 볼 핸들러로서의 일단 역할 수행이 참 잘 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동부 역배 가능성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은 내용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 팀들이 이제 공동 지금 현재로 3위를 달리고 있어요. 상당히 또 중요한 경기인 만큼 두 팀들의 뭐 혈전이 조금 펼쳐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대전에서는 동부가 뭐 상대 또 리바운드 점유율을 잘 가져갔고 지금 또 알바노의 또 활약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또 일선 라인업에서 좋은 내용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양 팀들은 이제 접전이 조금 많았어요. 최근에 일단 득실 마진을 따졌을 때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배 승호패 5, 2.5 기준점에는 약간 조금 뭐랄까요, 프랜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요 경기도 일정 수준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건 약간 이제 조금 아무튼 동부의 우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상당히 또 좋은 메리트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150.5 기준점입니다. 어제도 약간 오버 경기들이 조금 많긴 많았어요. 그죠? 약간 그 연휴다 보니까 뭐 저득점 팀들도 나름의 또 오버 패턴들을 조금 만들어가곤 했었는데 실제 근데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평균 득실 마진 두 팀들의 일단 평균 득점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140점대예요. 140점 초반대입니다. 그럴 정도로 특히 또 정관장도 수비 패턴을 잘 이끌어갔다는 내용들이 좀 있고 동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실점 제어가 나름 또 조금 정관장전에서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만큼은 그래도 약간의 저득점의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오늘 경기는 안현 정관장이 조금 일선 라인업에 조금 리딩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기준점 대비해서 약간의 언더사이드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동부 사이드 또 동부 프렌 승호패 5 그리고 또 언더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과 OK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이제 경기 자체가 조금 2연패 현대캐피탈전 우리카드전 요렇게 조금 내용들을 조금 보였다는 점들은 상당히 조금 문제점이 좀 있죠. 그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요웨이를 그냥 놔두고 이든을 영입할 게 아니라 조금 요웨이를 그냥 수비에서 조금 리베로로 박아놨던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될 정도로 조금 이제 아시안 쿼터제 영입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맞대 같은 2승 2패예요. 2승 2패로 또 이제 대한항공이 조금 초반에 2연승을 가져가다가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2연패를 당할 정도로 최근에 또 OK가 또 대한항공전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OK 같은 경우도 또 대한항공전에서 조금 비벼낼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보다 이제 약간 양 팀들의 또 러셀이나 또 디미트로프 용병들의 퀄리티는 둘 다 조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국내 자원에서의 활약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무엇보다 차지완이 또 대한항공전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약간 차지완도 상대 또 대한항공전에서의 득점 루트나 또 블로킹에서의 강점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로 181.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방향성이 조금 역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일단 오버사이드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OK가 홈 성적은 12승 3패예요. 12승 3패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3승 11패긴 합니다. 물론 그 3승 중에 또 대한항공전의 승리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또 고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자, 먼저 일단 원정에서는 그래도 경기력들이 조금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한항공 사이드에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핸디는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이 돼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전 요 경기는 이제 또 대한항공도 최근에 또 2연패 리딩감이 과연 또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조금 임팩트 있는 경기력인가 이런 부분을 살짝 한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 뭐 조금 오바 그리고 또 대한항공 일반승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삼성생명과 KB스타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이제 또 KB가 한 차례 조금 실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신한전에 충격의 패배를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1위 자리를 또 하나은행에게 조금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도 오늘 경기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건데 또 삼성도 최근에 약간 경기력이 조금 준수합니다. 물론 또 최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또 뭐 득점 루트에서의 또 패턴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뭐 개선됐던 공격력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죠. 자, 그건데 또 이제 약간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 시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역시 또 리바운드 포지션입니다. 리바운드가 리그 꼴찌일 정도로 상당히 또 리바운드 경쟁력이 떨어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KB스타도 약간 수치가 조금 낮은데 요 수치는 이제 박지수가 조금 빠졌던 경기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백이 좀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은행과 조금 비슷한 수준의 경기력들, 조금 득점력들을 리바운드 점유율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KB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가 지금 이제 7연승이에요. 7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패턴들은 역시 또 삼성생명의 홈 성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대려 원정 경기가 더 좋아요. 원정에서는 올 시즌 8승 4패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고효율의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조금 하고 있다면은 홈에서는 대려 4승 8패로 또 용인홈에서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한번 또 역시 체크가 돼야 되는 내용이겠죠.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약간 KB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직전 경기 삼성과의 매치에서 한 차례 조금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일단 최근에 또 KB도 원정 경기력이 조금 더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저는 무엇보다 삼성의 또 홈부진 이런 부분들을 공략 포인트로 KB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5.5 핸디가 조금 좋아졌는데 뭐 최근에 약간 KB도 약간 수비가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대두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역시 또 저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양 팀들의 이제 약간 네 번의 매치에서의 양 팀들의 평균 득실 마진을 따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지금의 기준점을 조금 넘었어요. 평균 일단 득실 마진은 일단 이제 140점대 평균치를 조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경기는 또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상당히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삼성이 또 홈에서 수비가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버사이드와 함께 역시 또 KB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삼성의 홈부진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퍼와 정관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무엇보다 정관장 같은 자네테가 조금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박여름도 조금 잘해주고 있긴 하죠. 근데 약간 기복이 조금 있는 친구고 정호영의 시즌 아웃은 무엇보다 이제 팀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정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비보가 날라들었다. 남은 경기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자네테도 최근에 경기력들이 뭐 그렇게 약간 이제 약간 마음이 뜬 느낌도 좀 있어요. 직전 이제 흥국전에서 3등의 완패를 당할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세터와의 또 호흡도 전혀 맞지 않는 모습들 공격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큰 임팩트를 조금 못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정관장은 일단 올 시즌은 이렇게 약간 조금 분위기가 조금 처질 수밖에 없다. 지난 경기 때도 이제 자네타가 공격 성공률이 거의 30%대, 뭐 득점도 이제 11득점밖에 못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맞대결은 3승 1패로 역시 정관장이 앞서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후반부로 가면서 정관장은 무엇보다 그 부진의 정도가 조금 심해져 있고, 특히 또 최근에 10연패예요. 그 10연패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7번이나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3대0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고, 기본적으로 또 페퍼가 또 홈 경기가 또 강한 팀이죠. 또 광저우에서의 상당히 또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특히 또 조이의 활약은 상당히 또 남자부 용병들 못지않게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원사이드 경기로 한번 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조금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관장도 나름의 또 이제 뭐 시즌을 조금 잘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딱히 키가 없어요. 지금 이제 리시브 불안도 상당히 또 심각하고, 최근에 또 페퍼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브가 상당히 또 날카롭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을 충분히 또 흔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원사이드 경기와 언더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홈 경기가 상당히 또 좋은 뭐 페퍼라는 점, 이런 분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부산 KCC와 창원 L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상대 전적 같은 경우는 창원 LG가 전승을 달리고 있어요. 4전 전승으로 상당히 또 부산 KCC를 씹어먹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리바운드에서는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KCC도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 또 창원 LG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득점에서는 이제 부산 KCC가 상당히 또 높은 점유율을 조금 기록하고 있지만은, 역시 KCC의 문제점은 역시 실점입니다. 실점. 뭐 고효율의 득점을 내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실점도 리그 1위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실점제에서 조금 LG전에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을 또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 특히 또 이제 또 LG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또 부상자들이 거의 다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죠? 풀멤버 구성으로 조금 끌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수비팀이긴 하지만은 또 달리는 농구를 또 KCC전에서 조금 보여줄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또 KCC전에서는 상당히 또 고효율의 득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때는 82득점을 기록했고요. 뭐 그 12월 달 매치는 또 109점을 기록했어요. 창원 LG가 유단리 KCC만 만나면은 80점 이상의 득점들을 조금 보여주는 게 LG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상대 득점력들이 조금 준수하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저는 약간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KCC도 최근에 외곽야 투율성이 상당히 또 좋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오늘은 상당히 또 다득점의 구간, 역시 또 160.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를 내보실 수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승패라는 조금 역시 저는 LG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상대 전적 4전 전승이고요. 뭐 최근의 맞대결에서도 역시 또 뭐 패배가 없을 정도로 뭐 10연승, 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상대 전적 10연승으로 지난 시즌부터 꾸준하게 일단 KCC를 괴롭혔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저는 LG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뭐 특히 또 원정선도 또 좋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LG 사이드와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 160.5 기준점이라도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아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챔스. 자, 어제는 약간 서울의 사고가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력들이 조금 나쁘진 않았던 내용이었고, 서울이 2대0으로 앞서가다가 쌈프이로 상대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추가 시간에 2실점을 하면서 2대2 무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이 승점 1점을 확보를 하면서 지금 이제 7위 자리를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남은 경기에서는 두 팀의 동기부여밖에 없습니다. 강원과 울산 두 팀의 동기부여가 남아있고요. 청두릉청 탈락을 했고, 오늘 일단 이제 강원과 울산 그리고 또 서울을 끌어내리느냐, 일단 한국 팀들의 3파전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멜버른 시티는 지면서로 약간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뭐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일정이 또 멜버른 빅토리와의 또 멜버른 더비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제 약간 오늘 경기는 로테이션 가능성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경기는 이제 약간 멜버른 시티는 약간 로테이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에 또 손을 들어줄 수 있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강원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아침 일정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낯선 일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뭐 불이람 원정에서도 조금 보여줬듯이 실제 원정에서는 조금 실점이 좀 많아요. 뭐 오늘도 약간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조금 끌어올렸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박호영이나 지금 강윤구 요들이 버티고 있는 뒷선 수비들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물론 동기부여 강원이긴 합니다만은 그 동기부여만으로 과연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전력이 그렇게 조금 보강이 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승패를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어. 승패는 패스하시고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양 팀들 맞대결 자체가 없었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도 약간 조금 승패라든지 접근 포인트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 특히 또 이제 강원이 오늘 라인업을 급격하게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 분위기. 어떻게 보면 또 울산이 오늘 약간 승점 3점 확보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경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는 강원도 조금 무리수를 조금 둬야 된다는 점에서는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승패 패스 오버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신 분들 추천, 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 아이건과 울산 현대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슈퍼리그가 곧 개막을 하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상하이 아이강, 지금 현재로 일단 탈락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자국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라인업을 조금 구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어제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멤버들을 끌고 가용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봤었는데 상하이 아이강 오늘 소집됐던 멤버들이 U23 멤버들을 대거 소집을 했습니다. 머스켓 감독 자체가 이제 오늘 경기 약간 버리는 개념으로 조금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약간 이제 또 그 슈퍼컵 일정, 3월 1일 날 슈퍼컵 일정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또 우승팀이었죠. 우승팀으로서의 그 슈퍼컵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레오나르드, 우레이, 또 구스타브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까지 조금 발생을 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침 일정은 완전 상하이 같은 경우는 버리고 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엘리트 홈 일정에서도 뭐 빗세고베 마치다 서울 상대로도 일단 전패를 당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단 원래 또 이제 중국 슈퍼리그 상금 자체가 아침 상금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몇백억이 되다 보니까 리그 몰빵입니다. 중국 팀들은 엘리트 챔스 일정을 그렇게 조금 임팩트 있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엇보다 U23 멤버들을 대거 합류를 시켰어요. 그런 내용에서 오늘 경기는 1.5군 이하의 라인업 2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뭐 김현석 감독 체제에서 나름 또 이제 또 말컹이 올 시는 또 어떤 역할을 조금 해줄지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동경의 부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난 경기 때 이제 멜버른 시티전에서 홈에서 약간 조금 패배를 당했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역시 또 상대전에서 예전 또 상하이 상대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상하이의 2군 멤버라면 충분히 또 울산의 동기부여가 먹힐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양팀들 뭐 난타전이 상당히 또 많아요. 원래 또 울산현대가 약간 중국 원정에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건 또 이제 약간 예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약간 이제 상하이나 뭐 어떻게 보면 이 팀들이 중국 팀들이 일단 아침 일정에서 상당히 또 일단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을 때였고요. 최근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울산의 동기부여를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개인적으로 어느 바는 2.5 기준점이라도 한번 또 오버를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버사이드. 헤인디는 역시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조금 들어가셔야 된다. 결론은 역시 상하이는 오늘 2군 멤버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간 서울 조금 당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강원이 이기고 울산이 또 이기고 서울이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한국 팀들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은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간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좋은 경기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또 주간부터 메리트를 조금 품고 이제 또 오늘도 해외 축구가 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고배당 45배 2개가 좀 아쉬웠죠. 그죠? 부상 이슈가 많았던 포츠머스
지금 들어 또 원정에서도 경기력 또 상당히 또 떨어지는데 찰턴의 대패가 있었고 조르다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은 전부 다 오바가 났어. 우리가 왔던 조르다의 오바 그게 또 두 폴이 조금 났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 더 좋은 적중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간은 요렇게 한번 올킬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자!